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종혁 교수님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산과나 또 부인과가 아니라 이 부인 종양과에 계시니까 교수님의 가장 그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의 질문을 좀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보내는 자궁암의 세 가지 신호라는 큰 대주제를 놓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궁암이 오면 생존 확률이 뭐 5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통계를 보아도 그런 것인지 그거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예, 않다. 그보다 훨씬 확률이 그러니까 그 완치 확률이 높죠. 네. 예, 사실은 자궁 이제 우선은 그 자궁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자궁암에는 자궁 경부암, 예. 자궁 그 입구 부분에 목 부분에 경부라는 게 목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자궁 입구 목 부분에 생기는 자궁 경부암과 자궁의 몸체에 생기는 자궁 체부암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암은 전혀 저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난제가 난소암, 그 양쪽 난소에 있는 난소 또는 난관에 생기는 암,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물론 뭐 외음부암도 있고 뭐 다른 암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궁 경부암도 그렇고 네. 자궁 내막암도 그렇고 자궁암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암은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됩니다. 네. 조기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초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뭐 성교 후 출혈이 된다든지 그런 초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 같으면 그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출혈이 된다든지 그래서 네. 초기 증상이 있는 암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1기 또는 초기 2기에 진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일찍 진단이 되니까 생존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8, 90% 이상 뭐 자궁경부암 전체, 자궁 내막암 전체로 보면 8, 90% 이상 완치율을 지금 보인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건강 수명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경우 이런 자궁암과 관련된 사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테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인데요. 주변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좀 알려지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그러니까 20대입니다. 젊은 층이 자궁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 최근 그런 젊은 층들이 자궁암에 이렇게 노출되는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으로. 네. 먼저 자궁 경부암은 네. 자궁 경부암은 철저히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그런 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백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을 안 맞은 환자가 이제 주로 백신을 맞으면 자궁 경부암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낮게 이제 떨어지는데 백신을 안 맞고 이제 안 맞은 환자의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젊은이들의 그 섹스를 시작하는 연령, 결국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는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섹스 데뷔 연령이라 그러죠. 네. 섹스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궁 경부암 백신도 섹스에 데뷔하기 전에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중학생, 전 초등학교 후반 이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젊어서 성생활을 하게 되면 일찍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 성생활을 시작한 이유 때문에 일찍 자궁경부암도 생기는 거죠. 그게. 예. 옛날에는 뭐 글쎄요, 그 성생활 시작 연령이 이제 결혼을 해야 뭐 시작된다든지 좀 그렇게 다소 그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조금 늦게 이제 성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연령도 사실은 예전에는 한 20대 한 중반쯤 이제 저기 성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20대 네. 초중반에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자궁경부암이 생기기까지 평균 한 9년, 10년 그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게 서서히 전암 단계가 됐다가 암으로 서서히 생기는 것이 네. 물론 뭐 훨씬 빠른 경우도 있고 더 늦는 경우도 있지만 뭐 평균으로 보면 어쨌든 몇 년이 걸리게 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많이 생기는 병이 자궁경부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생활이 앞으로 확 앞당겨지다 보니까 뭐 중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제 성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연령도 더 빨라지는 거죠.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역시 그 백신을 많이 보급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놓고 있죠. 지금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백신을 맞는 것이 유리한지 백신을 안 맞는 것이 유리한 여기서 유리라 함은 네. 환자한테 무조건 유리하지만 네. 국가 경제에서 그 백신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네. 전 여성들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 국가 의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가 하는 거를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에 대해서 그 물론 치료비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치료비뿐만 아니라 누가 환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외에 다른 뭐 간병비라든지 또는 다른 약을 사 먹는 뭐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는 일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라든지 그걸 총체적으로 분석을 한 건 완전히 경제학적인 분석이죠. 그건 백신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 백시네이션을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백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자궁경부암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여성이 다 맞아야 된다는 또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도 맞아서 오히려 네. 그 호주 같은 데서는 소년들에게도 보이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거든요. 네. 자궁경부암 백신. 왜 소년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지? 그거는 소년들이 감염이 안 돼야 소녀들이 감염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질환들도 동시에 같이 예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그런 예방법이고 아마 젊은 연령이 생긴다는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옛날보다는 일찍 성생활을 시작해서 일찍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자궁 내막암도 내막. 일찍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자궁 내막암의 굉장히 중요한 그 발생 요인은 물론 연령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비만입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팩터예요. 그게 위험 인자이다 보니 옛날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 전에 제가 레지던트 공부하고 그럴 때는 자궁 내막암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할머니들이 별로 없었거든 그때는. 할머니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 낳고 수유하고 그러다 보면 자궁 내막이 별로 자극을 받을 일도 사실 없었고 생리를 많이 하는 게 불리한 거죠. 그런 일도 없었고 비만, 당뇨 이런 할머니들이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궁 내막암 그 발생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게 비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많고 또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생리를 오래 하고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자극받을 일이 많으니 자궁 내막암이 정말 20대, 30대에서도 가끔 생기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자궁을 그 제거하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가 그런 게 이제 큰 과제로 돼 있죠 지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자궁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자궁암을 비롯해서 또 그 밖에 여러 부인암이라고 할까요? 부인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궁 경부암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궁 내막암은 이제 비만이나 그런 팩터지만 그렇죠. 생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아이를
뭐 우리 전전 세대는 아이를 뭐 10명씩 낳고 이제 그럴 때는 네. 자궁내막암이 생길 사이가 없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자궁내막암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 평균 수명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자궁내막암이 적게 생기다가 이제 아이도 적게 낳고 생리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궁내막이 자극을 받아서 더 자궁내막암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생리를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결국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그것도 난소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소암도 배란을 자꾸 해서 그 난소 표면이 자꾸 자극이 되고 나팔관도 자극되고 뭐 그것도 요새 최근 학문적으로는 뭐 난소암도 나팔관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자꾸 배란을 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 자꾸 배란을 하는 거는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으면 뭐 자궁내막 아니 난소암이 좀 적게 생긴다든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옛날엔 난소암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뭐 수녀님들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죠. 네. 뭐 수녀님들 또 이제 또는 여자 스님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난소암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들어보면 저는 정말 몰랐던 이 의학 상식인데 결국 저출산으로 인해 네네. 그 암이 발생되는 경로도 강하다고 그럼요.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출산 와, 계속 전 충격적입니다. 예, 아이를 안 낳거나 네. 또 수유도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수유하는 동안에도 생리를 안 하니까 또 배란도 안 하니까 사실은 임신 수유의 기간이 자궁내막과 난소암의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으로 보면 예방 기간이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서구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에 적던 암들이 자꾸 요새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더 생기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서 난소암 그 유병률이 많이 올라갈까봐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게 정말 걱정되는. 난소암은 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과는 달리 일찍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 뱃속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자주 한다고 해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난소암 그 조기 진단하는 거는 열심히 매년 잘 건강 체크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저출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사회 문제가 형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일정 부분. 그건 뭐 확률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거고요. 저는 좀 놀라운 말씀을 좀 들은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전문 분야가 아닐진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경험하는 또 암이 그 유방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궁금하기보다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 부분에서도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 유방암이 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유방암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유방암도 계속 생리를 하면 그러니까 임신 수유를 하지 않고 계속 생리를 하면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유방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계속 그 생리적인 변화가 오니까 그런 자주 일어나는 변화가 유방암을 더 확률을 더 높이고 물론 뭐 그 다른 팩터들 뭐 비만이라든지 뭐 그런 팩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팩터와 더불어서 그 생리를 계속 자주 하는 것이 유방암 확률을 더 올리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의사이면서 인류학자라는 그 슐라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지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나라는 게 그 부인을 부인과학을 가이네콜로지라고 얘기하고 그 GYN이 이제 그 여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 사피엔스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성들이 그동안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인류의 이런 발전을 만드는 그 양반 인류학자니까 인류의 발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암들에 시달렸다라는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 출산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역시 똑같이 유방암도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너무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에게 의학 상식을 좀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원인을 계속 여쭙던 것은 예방법이 있을까, 관리법이 있을까, 뭐 이 부분이거든요. 먼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일찍 백신을 맞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하는 거. 백신을 맞았다고 100%는 아니니까 네. 백신을 맞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그 엔데믹 에어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 그러니까 이 팽배해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 중에 80%는 한 번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그게 이제 자연히 없어져서 유병률이 한 20% 정도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근데 일찍 백신을 맞으면 이제 이 고위험 바이러스, 암을 잘 유발하는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자궁 경부암이 적게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예방은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암 검진하면 자궁 경부암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예. 초기 단계에서 또는 암 전 단계에서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결국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뭐 무슨 비정상 출혈이 있거나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만하지 않도록 하고 뭐 그러니까 비만, 당뇨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제 그 문제는 또 차치하고 자주 검진을 해서 네. 조기 발견을 하는 것. 그렇죠. 네, 조기 발견을 하고 이거 뭐 예방이라고 뭐 예방이라 그러면 비만하지 않고 비만하지 않아서 당뇨 안 생기고 고혈압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방암도 그렇고 자궁 내막암도 그렇고 이제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게 또 아이를 많이 낳거나 네. 뭐 근데 암을 예방하자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네. 그거는 어쨌든 그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예, 예.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가급적 수유도 좀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예방의 요인이 되겠죠. 난소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란을 많이 안 시키는 것이 예방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건 또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역시 자주 검진하는 거죠. 결국 1년에 한 번은 그 여성은 1년에 한 번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 20세가 넘으면 결혼 성생활을 시작했으면 네.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열심히 매년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암을 적어도 예방하거나 또는 걸렸더라도 일찍 발견해서 그 사회적 손실이 없게끔 그렇게 잘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 사회적 손실이고 개인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유, 손실이니까 그럼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질문 또 드려볼게요. 최적의 검진 주기. 아까 1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자주 하라고 말씀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자주 하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하는 것인지 반기마다 예, 하는 예.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예, 예. 그렇군요. 물론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그 검사를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해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런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도 된다. 자궁 경부암에 관해서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자궁 내막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네. 근종이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고 난소에 무슨 물혹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사실은 난소 자궁 내막은 매월 생리를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한 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뭐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도 한번 보고 네.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1년에 한 번은 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3개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뭐 6개월 뒤에 볼까요? 그렇게 이제 주기가 짧아질 수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아무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아무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뭐 뭔가의 문제라는 신호를 비전문가 입장에서 나 이런 신호가 있으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자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뭐, 무슨 신호가 있을까요? 규칙적이지 않은 생리.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 같으면 생리라는 건 규칙적이지 않은 생리. 또는 생리는 규칙적이라도 중간중간에 자꾸 출혈이 있다든지 뭐 성상으로의 출혈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작지만 통증이 있다든지 네. 결국은 생리를 하는 사람은 생리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 네. 또는 뭐 그 냉이 많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잘 생리하고 성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제 그런 경우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된 이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폐경이 되면 생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호르몬제를 쓰거나 그러면 또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비정상적인 출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이 비정상적인 출혈이 되기 때문에 일찍 발견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얼른 부인과 가서 체크하는 것.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거는 그렇죠. 그 동네 정말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그렇게 잘 체크를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조언들이 뭐 상당 부분 뭐 이 사회적 손실 또 개인의 네. 손실을 예방하는데 참 보석 같은 그런 제안들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도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난 남자지만 뭐 우리 사회의 반이 여자니까 또 어머니나 아, 그럼요. 또 딸이나 네. 아내분이나 뭐 여러 주변에 있으시니까 함께 이렇게 이런 주제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리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과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또 자궁암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했습니다만 예. 일단 오늘 촬영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의사는 환자와 자주 소통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의사당 환자 수가 적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많은 환자 혹은 잠재적 환자들께 지금 상담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 요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네. 많이 그렇게 이제 그 좋은 건강 상식을 많이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저도 뭐 요새 근육을 좀 어떻게 늘려보려고 할 때 항상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듯이 네. 또는 이제 다른 제가 모르는 건강 상식을 위해서는 그렇듯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교수님을 제가 지난주에 뵀는데 뵐 때 지지난주인가요? 예. 뵀는데 그때는 교수님을 이제 인문학자로서 뵀어요. 그러니까 의사이지만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서 뵀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1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였어요. 네. 정말로 하루 종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래 때도 환자도 한 7, 80명씩 보고 아이고. 그다음에 수술도 한 달에 제가 많이 할 땐 그 100건 가까이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서 한때 뭐 신문사에서 가장 외래 예약하기 힘든 의사 제가 2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팩터가 많았죠. 제가 훌륭해서 외래 예약하기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신화도 좀 제한을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그러니까 외래를 그러니까 그 환자들 많이 보고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 의사였고 그때 이제 보직 교수를 하더라도 좀 보직 교수가 이제 부업처럼 그렇게 이제 보직 교수를 했었는데 되게 병원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임상 능력이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선배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직을 시키거든요 많이.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뭐 진료지원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보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2010년에 아주 뜻하지 않게 제가 그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손가락에 아주 안 좋은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그때 당시엔 손가락을 자르네 마네 뭐 그런 이제 외과 의사인데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예. 다행히 손가락도 안 자르고 잘 그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치료받고 생존율이 상당히 그 한 50% 정도밖에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암이었는데 우와, 예.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10여 년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이게 까딱하면 오래 못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환자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다른 거로 기여하는 게 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도 이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부, 기획실 부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럼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학 이외에 다른 경영 공부도 좀 하게 되고 네. 이제 보직교수로 뭐 할 수 있는 게 원내 보직교수로 이제 이런 일도 좀 잘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도 좀 열심히 해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제가 감사실장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컨설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인문학에 좀 충실한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의사로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딴 거로 기여하려고 이제 시작한 공부였지만 결국 아 의사로서는 다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의사들한테 요새는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 정도부터는 학교에서 저한테 의학 강의 안 시킵니다 이제는. 이제는 주로 이제 뭐 무슨 역사 강의나 뭐 무슨 그 이외에 리더십 강의나 네.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강의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시켜서 그런 강의를 자꾸 시키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그 점점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뭐 계기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